안녕하세요. 좋은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미국 주식이랑 차이나 전기차 한번 시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요즘 뭐 차이나 전기차가 왜 잘 나가는지 그 내용도 가져왔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세 있잖아요. 큰 흐름은 역시나 중국으로 지금 배터리나 전기차가 넘어가고 있구나. 그거를 또 느낄 수 있었던 이런 기사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전체적인 지금 뭐 세계적인 흐름, 그다음에 뭐 증시 흐름 이런 게 어떻게 가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종합이나 S&P 500, 특히나 나스닥 종합이 어제 CPI 발표, 물가지수 발표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나스닥이 1.95% 폭락을 했고요. S&P 500도 0.88% 떨어졌습니다. 뭐 그간 많이 올라서 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생은 1.98%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변화가 있는지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지금 빅테크 주식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5.57% 마이너스 됐고요. 아마존은 뭐 2.37, 테슬라는 8.44, 구글, 뭐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빅테크 주식들은 다 하락을 했지만 이 스타트업 주식들이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리 인하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역시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잘 나가겠구나. 그래서 스타트업으로 돈을 옮겨야지 하면서 뭐 큰 이런 금융 뭐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돈을 빼서 그쪽으로 갔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진정됐다. 그래서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 또 이런 설레발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1월, 12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형적인 설레발 같고요.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이제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3%에서 제가 이게 스티키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2%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3.0이 또 기가 막히게 3.0이 나왔으면 2%가 아니라 3.0으로 나왔다. 근데 시장 예상은 3.1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낮게 나와서 좋긴 한데 아직은 2%가 안 됐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기간이 뭐 2년 내지 3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셔서 알잖아요. 지금 50점에서 80점 가는 것보다 80점에서 90점 가는 게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공부해 보시면 딱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80점에서 90점을 가야 되는데 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다. 그래서 이 물가지수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근데 물가지수가 낮게 나와서 시장에는 좋게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물가지수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좋은데 뭐 주가는 왜 빠졌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빅테크 주식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 주식들이 이제는 많이 올랐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니까 결국은 빅테크 주식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작은 스몰캡이라고 하죠. 작은 중소형주들의 이제 순환매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엔화는 또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본 증시나 아니면은 어디죠? 중국 증시로 이제 돈이 몰리는 거다. 돈이 이제는 다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금리 인하를 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돈이 더 풀릴 것 같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이 저평가됐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다 이제 돈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이렇게 순환매라고 하죠. 돈이 돌고 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도니까 아마도 금리 인하로 단기적으로 지금 빅테크가 급락을 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또 길게 한번 해석할 수 있으면 해석해드리고요. 그래서 뭐다 그냥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 또 사시고 싶으면 빅테크 주식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TQQQ, SOXL 이게 지금 안 내려와서 못 샀잖아요. 3배 레버리지도 만약에 많이 내려와서 기회를 주면은 그때 또 매수하면 된다. 그래서 저도 뭐 내일이나 모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오늘이구나.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지금 급락한 이유는 뭐 로보택시 출시 일정을 8월에서 10월로 연기해서 지금 이렇게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보택시를 연기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프로토타입 제작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이 모델이 나오면서 이거를 어떻게 상용화할지 그게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데이터나 아니면은 시행착오가 이게 아직 줄어들지 않아서 섣불리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기간을 늦췄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2개월 연기한 거라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벌 우버 리프트가 주가는 또 급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는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보택시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냐, 월가에서는 아직 제대로 책정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일단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가 일단 나와 봐야 뭐 10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일단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로보택시가 아직 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도, 그러니까 가치는 있는데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른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로보택시가 나온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이제 2차 랠리가 또 시작될 것 같다. 이게 저는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보거든요. 이 로보택시라는 게 나온다고 하면은 진짜 전 세계 이 택시 사업을 쥐락펴락 이제 테슬라가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참 그러면 뭐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슬라나 이런 빅테크 주식들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결국에는 빅테크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일을 안 하고도 놀고 먹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차이나 전기차가 이제는 바닥을 찍고 V자 반등을 서서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4거래일 연속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미국 테크 탑10이나 나스닥 100이나 이런 게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1.18% 올라서 전체적인 흐름이 괜찮다. 특히나 이 비아디가 진짜 엄청난 시세를 낼 것 같아요. 비아디가 또 4.12% 올랐다. 그래서 저는 비아디 갖고 있는데 거의 수익률이 40%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이렇게 잘 가고 있거든요. 네, 비아디만 잘 가는 게 아니라 CATL도 이제 다시 붙고 있다. 그래서 CATL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전체적인 배터리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둘이 큰 주식들이 살아나야 이제 짜잘짜잘한 주식도 살아나고,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 관련해서 주식들은 더 많이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계속 이렇게 제 뉴스 보면서 희망을 갖고, 모르겠어요. 저는 홀딩 할 거거든요. 그리고 홀딩하고 꾸준히 모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방향이 맞다면 뭐 테슬라, 비아디, 차이나 전기차 꾸준히 모아 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꾸준히 모아 가고 있고, 미국 주식도 예의주시하면서 꾸준히 모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6월 수출이 8.6%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입은 2.3%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무역 총액이 3.9% 늘어났다. 야, 중국이 경제가 서서히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발표한 금액을 보니까요, 424조 634억 원의 수출량을 기록했다. 수출액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얼마 늘어났냐면 뭐 쭉 보면은 8.6% 늘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쭉 어디가 많이 늘어났을까 이렇게 한번 봤더니, 역시나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가 13% 증가한 46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관련 부품은 10% 늘어난 730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138억 달러를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 보면은 최대 수출 대상인 동남아 국가 연합 아세안이죠. 아세안에 49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래서 지난 동월 대비보다 15% 늘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유럽 연합이나 미국 수출도 4% 7% 늘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아세안이 이제는 최대 수출 대상으로 됐다. 미국이랑 유럽이 아니라 이제 아세안이 뜨고 있다, 이렇게 매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시아가 이제 계속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아세안 지역도 계속 뜨고 있는데, 이 지역의 전기차 맹주가 어디냐? 중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전문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완전한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 인도나 베트남이 대체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서 쿠레버 이 사람이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죠. 여기랑 인터뷰하는데 3중 전회에서 새로운 성장 촉진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15일날 3중 전회 하잖아요. 이 경제정책 발표하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도 좋게 나와서 뭐 차이나 전기차는 더 그 후로도 더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믿음감이 있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니까
미국 등 서방이 중국과 완전한 디커플링, 그러니까 공급망 분리죠. 공급망 분리를 이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그래서 쭉 보니까 중국 경제 전문 컨설팅 업체 카베칼 드래거노믹스의 창립자로서 중국 경제 관련 서적을 다수 집필한 전문가인 아서 크레베어는 12일 SCMP, 그러니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여기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이 변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플의 일부 라인이 중국에서 옮기기 시작했지만 부품은 여전히 중국에서 생산된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선진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제조업 무역에서 매우 강력한 입지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중국을 대체할 나라, 넥스차이나가 없을 것이라며, 대체 후보로 꼽히는 인도와 베트남에도 지금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맞죠? 인도도 지금 인프라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인도 자체가 인구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 인구가 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산업 개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베트남도 똑같고요. 베트남은 인구나 아니면은 기술이나 수준이 많이 맞지가 않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도는 노동력이 많지만 중국만큼 교육 수준이 높지 않고 여성 노동 참여율이 매우 낮다는 문제를 갖고 있고, 베트남은 공산당 정부가 성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만큼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크레버는 이런 문제점을 근거로 중국 시스템 일부를 복제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만 많죠. 전체를 따라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추진 중인 이른바 작은 뜰의 높은 당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전략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에는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많고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를 보유한 데다, 그다음에 이 자동화가 엄청나게, 제가 영상 소개해드렸잖아요. 이제는 진짜 샤오미나 하웨이나 비아디 이런 전기차나 전자 회사를 보면 자동화가 이제는 거의 90%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거의 필요 없고 거의 이제는 로봇이 그 일을 다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변하니까 앞으로도 이제 더 성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은 더 싸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이 아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자동화 때문에 더 많은 이런 생산을 할 수가 있고 더 싸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지금 체제가 막 갖춰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계속 성장은 하겠지만 더 느리고 디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은 3에서 4%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이 전문가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크레버는 최근 5년에서 6년에 중국은 금융 및 인터넷 부분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고, 최근에는 부동산 부분에도 이 정책이 적용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3중전회가 하잖아요. 3중전회 지금 중국의 경제 발표가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시진핑 지도부가 강조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에 대해서 미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막대한 기술 투자를 동원하는 것, 그러니까 자동화시키면서 더 많은 생산을 갖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중국이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 1840년 있잖아요. 1840년 이전에 청나라가 거의 전 세계의 무역을 담당했었잖아요. 그때도 청나라의 위력은 어마어마했었다. 그래서 차, 도자기, 비단을 서양에 수출했지만 서양은 금과 은 외에는 중국에 수출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다 만들었다. 그래서 중국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결국에는 영국이 이걸 이기려고 아편 전쟁으로 이걸 확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늘날에도 아마도 이런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대만 전쟁을 이렇게 아마 추진하는 게 아닐까. 그걸로 한 방에 이제 중국이 지금 청나라처럼 계속
무역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현재 중국은 주로 광물 자원과 농산물을 수입하며 다양한 공업 제품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청나라 때랑 똑같죠. 차, 도자기, 비단을 수출한 것처럼. 그래서 여전히 막대한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장기 무역 흑자는 우연이 아니라 중국인의 규모, 근면, 지능, 효율성, 창의성 등의 여러 요인이 불가피한 결과이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흑자를 거두는 데가 이렇게 중국 국기가 쓰여져 있죠. 이렇게 흑자를 거두는 동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이렇게 많이 교역하는 동네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역시나 이 중국이 계속 이렇게 무역거래를 많이 하고 흑자를 얻고 있는 이런 동네들이 많아지고 있고 중국에 의존하는 동네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미국이 또 이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배한다는 게 경제적으로 이제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 순위가 1위가 되고 영향력이 1위가 될 수가 있겠구나. 미국은 이걸 두려워하거든요. 미국이 계속 1위가 해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여러 가지 정책을 필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핀다는 게 어떤 식이냐면 결국에는 전쟁이나 이런 걸로 한 방에 어떤 것을 뒤집으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미국조차도 멕시코랑 가장 많은 무역을 합니다. 멕시코가 가장 미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멕시코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데가 중국이다. 중국 제품이 우회해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에 많은 무역을 하니까 돈을 많이 미국에서 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변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중국이 메인이 되니까 이거를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반칙이 뭐냐? 결국에는 대만 전쟁일 수도 있겠구나. 대만 전쟁을 미국이 이렇게 주도할 수도 있겠구나. 유도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시진핑이 거의 유럽연합 이 6월 달에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유럽연합 대표랑 미국이 대만 전쟁을 유도하고 있지만 자기는 잘 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역사는 역시나 반복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냐? 네, 중국은 최대한 참을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계속 도발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거기에서 이제 패권이 누구에 넘어가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진짜 이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아마 거의 패권이 기울어지는 게 한쪽으로 진짜 엄청나게 기울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면서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이두가 지금 요즘 급등을 했거든요. 이 급등을 한 이유가 이 로보택시가 지금 성황리에 계속 테스트되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좀 또 밀리면서 반대급부로 이제 바이두가 더 성장하게 되었다. 바이두는 이미 아폴로라고 해서 중국에서 이제 로보택시를 상용화해서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바이두가 잘 나가는 이유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자동차 사무총장이 2024년 중국의 친환경차 판매량이 지금 1150만 대에 이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히트를 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 지금 잠시만요. 자, 그래서 친환경차 지금 판매량이 이제는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다. 올해 10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캐즘이다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성장률은 조금 줄었다시피 하더라도 계속 전기차는 더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1150만 대가 이제는 올해 팔릴 것 같다. 23년에는 945만 대였는데 이제 1000만 대가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22%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게 참 무섭다. 중국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구나. 특히나 요즘은 하이브리드에서 더 많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중국은 전기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로 전환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이 속도가 더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릭스 파트너스에서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제조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3분의 1을 기록할 것이다. 세대 중에 한 대는 이제는 중국의 자동차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참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이 계속
잘 나가고 있다. 중국 점유율이 70%까지 대단합니다.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대단합니다. 글로벌 자동차가 이렇게 성장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성장률을 보면은 제가 이거를 이런 거 다 분석하면서 진짜 테슬라나 비아디나 중국 전기차에 투자 안 할 수가 없겠구나,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몰빵은 아니지만 일부 이런 금액은 역시나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미국의 전기차 전문가 마이클 던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JP 모건에서 제가 예를 들은 거 있었잖아요. 2026년까지 비아디의 납품량이 600만 대를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26년 매출을 보니까 2020년에 50만 대였고요. 그 다음에 23년에 300만 대, 그 다음에 24년에 360만 대, 그 다음에 26년에 600만 대가 될 것이다. 해외 150만 대 포함, 이렇게 해서 보니까 터키, 죄송합니다. 태국, 브라질, 터키, 헝가리 공장 신설로 이 해외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진짜 계속 커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태국이나 브라질이나 터키나 헝가리는 이 중국과 이 중국의 이런 산업들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이 지역이 더 크게 성장할 것 같다. 그리고 브릭스 관련 국가들이 앞으로 이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방이나 유럽 쪽은 이미 개발이 다 되어 있고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좀 둔화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크는 동네는 뭐 아세안 국가들, 그 다음에 남미, 브릭스 국가들 있잖아요. 브릭스, 터키, 헝가리 이런 쪽이 더 많이 급등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브라질이나 터키나 헝가리 보면 요즘 비아디 공장이 들어오면서 더 많이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앞으로 어떤 경제가, 어디 경제가 더 뜰 것인가, 역시나 브릭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고요. 비아디는 옥토퍼스와 시장에 대규모 출시되면 혁신적인 기술을 위해서 지금 V2G 이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기 자동차는 70에서 80kW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반면 가정에서는 하루 약 15에서 20kWh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시장에도 이제는 비아디가 진출을 하나 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아까 인터넷에 찾았었는데 좀 더 찾아서 보완해서 나중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영국이나 유럽 이런데 인프라도 이제는 비아디가 이 태양광 충전이나 자동차 충전, 그리고 자동차에서 내서 가정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 있잖아요. 전기로 쓸 수 있는 인프라들을 다 이제 비아디가 거의 다 이런 산업들을 점유해 갈 수 있겠구나, 이 산업들을 점령해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그래서 비아디는 얼마나 더 커질까, 이런 게 점점 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백형들의 이런 댓글을 봤는데 전기차 소유자들을 위한 게임 체인저다. 그래서 이 기술은 에너지 저장 및 사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술은 전력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택 소유자에게 새로운 전력원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환경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가 이제는 배터리가 되면서, 이거는 근데 영국이 아니라 진짜 이 남미나 아프리카 이렇게 못 사는 국가들이 더 많이 쓰일 거거든요. 왜냐, 자동차가 그 자체로 배터리 저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기를 뽑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전기를 충전을 해서 딴 데 옮겨와서 또 전기를 또 공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배터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태양광이나 이런 배터리나 이런 산업이 커져야 되는 게 인프라가 부족한, 그러니까 어떤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전력망을 이렇게 쭉 깔아야 되는데 그거를 영토가 넓거나 밀집되지 않은 이런 국가들의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그거를 효율적으로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그냥 그 지역에서 바로 발전하고 거기에 배터리를 저장을 해서 바로바로 그 지역에 이런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는 게 더 좋거든요. 이 인프라가 안 깔린 곳에서는 특히나 사우디는 아니겠구나. 중동이나 뭐 중동 국가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이런 데에는 이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 방식이 아마 더 커질 거다. 태양광으로 발전하고 배터리에 충전하고, 그다음에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을 뭐 전기를 가정이나 아니면 자동차, 전기차에 쓰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한 거를 또 전기 없는 지역에 가서 또 이제 전기차에서 전기를 꺼내서 또 쓸 수 있는 기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 제가 분산 발전과 배터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하면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은 더욱 탄력
탄력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적도에 가까운 전력망이 약한 국가는 특히 농촌 지역에 기존의 집중식 모델을 완전히 건너뛸 수 있다. 이게 나와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고 더 많이 이제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더 가능해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들이 이제는 전기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발전량을 보면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이렇게 태양광 발전이 이 시간대별로 나와 있거든요. 태양광 발전이 오전 10시에서 뭐 3시 그 다음에 7시 해 뜨는 기간에는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전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뒤에는 배터리들이 차지한다. 배터리가 이렇게 차지하는데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커진다고 하면은 배터리가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 저장 배터리에서 결국에는 LFP 중국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중국이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가 또 이제 브라질에 이렇게 수출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브라질에 송프로라고 이 SUV 하이브리드 차 있거든요. 이게 19만 브라질 헤알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가격을 보니까 19만 헤알이 쭉 보니까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보조금을 안 받고 4,800만 원이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더 싸지겠죠. 그래서 송플러스보다 더 싸다. 24만 브라질 헤알보다 더 싸다. 이거는 그러면은 한 5천만 원대 되겠죠. 근데 5천만 원보다 훨씬 싸게 나왔다. 그래서 진짜 싸게 나온다. 그리고 24년 SKD 이게 아마 그 조립을 해서,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조립을 완성해서 브라질에 생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다 부품을 들여와서 브라질에서 조립한 다음에 완성해서 내놓는 거다. 그리고 25년부터는 이제는 아예 브라질에서 본격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24년에는 조립식으로 브라질에서 완성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25년에는 본격적인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브라질 시장은 거의 다 비아디가 먹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또 이제 송프로도 브라질에 런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주행거리가 1100km입니다. 1100km 가는 송프로도 지금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송플러스라고 해서 송플러스 이 하이브리드도 에콰도르에 출시를 했다. 그래서 남미 시장은 이 하이브리드로 거의 뭐 석권을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들어오면은 좋을 텐데, 진짜 4천만 원 5천만 원대 이게 들어온다 하면은 우리나라도 진짜 혜자인데 진짜 이거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시장을 이렇게 노리고 있고 에콰도르 시장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왕이라고 해서 지금 비아드의 양왕 시리즈가 게임 포 피스라고 해서 여기에 진출을 했다. 그래서 이거 영상이 있거든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배그인가요? 배그에 나오는 건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자동차가 양왕이죠. 양왕 U8이죠. 야, 이렇게 양왕이 나온다. 대단하죠. 양왕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게임에도 이제는 중국 전기차가 나온다. 중국 전기차 이거 돌아가는 모습 나오고 이런 기술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양왕 스포츠카 U7, U7이죠. 이렇게 나왔다. 야, 이렇게 드라이빙 하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최신식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왕 시리즈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진짜 고무적이다. 진짜 멋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는 게임에 나온다. 저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 4개 바퀴가 각자 도니까 가운데에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이런 기술을 보여준다. 야, 멋있게 나오네. 양왕 U9도 멋있게 나온다. 야, 진짜 이거 보세요. 지금 속도를 돌파해버리는 거 보세요. 지금 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점점 친해지겠죠. 지금 이런 스포츠카나 이런 게 나오면서 야, 이거 기술, 야, 이게 중국 전기차래요. 드론도 다니죠. 위에 드론이 떠서 같이 다닌다. 그래서 이런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양왕 브랜드를 거의 뭐 광고를 해주는 거죠. 게임에서 이렇게 광고를 해준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제는 중국 전기차가 이제 뭐 싸구려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기능까지도 좋아 보인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왕이나 이런 브랜드가 이렇게 나왔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비아디는 하이브리드랑 순수 전기차 있잖아요. 근데 이 판매량을 보면은 이게 이쪽이 순수 전기차인데 순수 전기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이브리드 쪽이 이제 판매가 더 늘고 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각 모델별로 친환경차,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가 잘 팔리는 것도 있고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는 것도 있다. 근데 하이브리드 쪽이 요즘은 좀 매력적으로 더 많이 팔리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차 판매량을 보니까 소형차에서 비아디 갈매기 시굴이 1등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빙고 이것도 하고 있고 돌핀이 3위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중국을 보면은 소형 전기차도 경영 전기차라고 하죠. 이런
전기차도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영 전기차가 뭐가 있죠? 레이 있나? 레이랑 뭐 EV3 나온다는데 참 그 두 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싸게, 그리고 시굴 이거는 1,900만원 이하죠. 1,900만원 이하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대체 얼마에 나오냐? 소형 전기차가 이 1,900만원이 보조금을 안 받고 1,900만원입니다. 이렇게 싸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대체 얼마에 나올지 참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에서는 대부분의 택시가 전기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전기차 이제 배터리를 교체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5G에서 6G로 이제는 통신과 정보를 통합한 세계 최초의 현장 시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5G에서 이제 6G까지 전송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지난 2월에 지금 뭐 가오펀 1호 위성을 발사해서 이게 성공을 하면서 위성 통신까지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성으로 송수신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사용자를 위한 서브미터 수준의 정밀 지능형 RT 서비스, 지능형 및 RT 서비스를 250개 이상 고해상도 광학 레이더 위성이 목표다. 그래서 이렇게 250개 이상의 위성을 띄운 다음에 이렇게 통신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든 추적할 수 있으며 지상국과 모바일 사용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발사된 가오펜 SAT는 520km 궤도에서 고해상도 TDI 카메라와 해상도 0.5mm, 그 다음에 폭은 12km, 전송 속도는 1.8기가 뭐죠 이게 bps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속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위성을 계속 날려서 통신도 되게 할 수 있고 지상 처리도 하고 이런 통신을 가능하게 해서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위성 통신이나 이런 거를 다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술까지 계속 중국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CBC에서 푸동 지점에서는 프리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최대 규모의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는 로비 비즈니스 상담, 비즈니스 전환, 스마트 ATM 맞춤형 가이드, 사기 방지 홍보 등 이런 게 포함된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훈련을 하고 있고 이제는 실생활에 어떻게 도입을 할지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참 무섭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로비 관리자를 지금 휴머노이드 로비 관리자 역할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로비 관리자로 이렇게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무섭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로비에서 업무를 하고 업무 전환, 스마트 텔러 기기 및 맞춤형 운영 가이드, 그다음에 사기 방지를 선전한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휴머노이드 산업 규모는 26년까지 2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폭발로 인해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앞으로 예상치 못한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우리 로봇 청소기처럼 중국이 1등을 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이제는 철도 교통도 계속 뚫리면서 1대1로가 뚫리면서 아세안 지역으로 많이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바다로는 최대 2주가 걸리던 여행이 이제는 철도로는 2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태국과 라오스를 거쳐 말레이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대형 화물 열차 서비스 아세안 익스프레스가 첫 왕복 여행을 마치고 각자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길로도 전기차가 수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세안 익스프레스 화물 서비스는 이렇게 쭉 이런 데 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충칭까지 역사적인 첫 철도 서비스가 쿤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점점 퍼지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철도 라인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철도 라인이 있으면서 이쪽 아세안으로 가는 이쪽이 통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이렇게 통하면서 다 이렇게 말레이시아까지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다 철도 라인이 연결돼 있어서 수출이 되는 거죠. 이 철도 라인을 통해서 이제 아세안에도 바다가 아니라 더 빠르게 철도로 수출이 된다. 워렌 버핏도
철도로 이렇게 철도 산업에 많이 투자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철도 라인으로 로지스틱스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로지스틱스가 이렇게 운반되면서 다 수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출이 되면서 중국의 이런 힘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 아세안 지금 행사를 가졌다. 이제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에도 이제 중국의 수출이 더 빠르게 될 지금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수출이 될 것이다. 참 무섭습니다. 중국이 위치도 대륙이면서 해양을 끼고 있어서 진짜 위치가 괜찮거든요. 이렇게 철도 라인이 뚫린다고 하면은 더 많은 생산과 유통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참 무서워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라인으로 간다는 얘기죠. 말레이시아까지 이런 식으로 쭉 간다, 라인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중국의 이 전기차나 아니면 중국의 이런 산업들이 바로바로 철도를 통해서 알리, 테무 이런 것도 수출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참 이게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국의 충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을 거쳐 말레이시아까지 가죠. 이 라인이 다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무역 라인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샤오펑의 G6는 영국의 굿 우드에서 데뷔를 해서 올해부터 현지 판매를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샤오펑을 보면은 굿 우드에서 지금 이렇게 영국에도 데뷔를 했다. 영국에도 이제는 중국 전기차가 출시가 돼서 팔리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출시해서 수출이 된다는 게 점점 무서워진다. 샤오펑은 지금 보면은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지금 P7i 세단을 배송 시작한 데 이어 유럽 시장 확장을 계속하면서 나타났다. 그래서 3월에는 독일에서 G9 SUV, 그 다음에 P7 세단을 출시했고 5월에는 프랑스에서 G9과 G6를 출시했다. 그래서 G6는 2023년 6월 29일에 중국에서 출시됐으며 작년 7월 초에 배송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 샤오펑이 이렇게 진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G 브랜드 있잖아요. MG 브랜드도 영국의 굿 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새로운 전기 스포츠카 MG 사이버 GTS를 공개했다. 그래서 지금 문이 두 개라고 하고 있죠. 투도어 모델의 4인승 하드탑 스포츠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모터스 MG 브랜드죠. 여기에서 지금 영국에 출시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쭉 성능을 보면 위로 열리죠. 그래서 위로 열리는 이런 문에서 멋있잖아요. 위로 열리면서 이렇게 멋있게 나오고 있고 가격은 뭐 44,000달러. 야, 뭐 그렇게 안 비싸네요. 44,000달러면 뭐 유럽에서 그렇게 비싼 게 아니죠. 스포츠카인데. 그래서 지금 출력을 보면 제로백이 3.2초라고 합니다. 3.2초에 나오고 있고 최대 모터 출력은 231kW에서 250kW. 그리고 제로백은 또 4.9초. 뭐 두 가지 모델이 있나 봅니다. 가장 비싼 모델이 제로백이 3.2초. 그 다음 모델이 4.9초.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관세가 문제죠. 관세가 37.6%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커는 지금 7X SUV라고 해서 첫 번째 공식 이미지를 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지커가 있나? 지커가 아직 없네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광물 배터리 이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글로벌 리튬이 힘든 이유가 이런 리튬 가격이 계속 지금 중국에서는 거의 폭락 수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좋지가 않다. 그리고 국내 이 3원계 배터리가 힘든 이유가 니켈 사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왜냐 3원계가 잘 안 팔리고 LFP 위주로 지금 가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니켈 사업을 중단했다. 호주의 니켈 사업을 중단했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다음에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좀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이제는 1000만 명이 넘어섰다. 1000만 명이 넘어서서 노인 인구가 이제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오냐 안 오냐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보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7월 10일부로 1000만 명이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점점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60대가 무슨 노인이냐 청춘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너무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요.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제는 80세, 70대 운전자들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산에서 또 이제 12일 날 80대 여성 운전자가 승용차가, 그러니까 여성 운전 승용차가 산책로로 돌진해서 나무를 쿵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책할 때나 길거리 돌아다닐 때도 여러분들 자 주변 경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와서 박을지가 몰라요. 왜냐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으니까 70대 80대 인구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노인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 와서 뒤에서 자동차가 박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급발진을 호소하겠죠. 하지만 운전 미숙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매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흐름을 보면은 진짜 이제 점점 중국 전기차로 이 우주의 기운이 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이런 흐름만 봐도 중국이 점점 강국이 되고 그다음에 전기차도 수출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비아디는 저는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저는 꾸준히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이나 전기차도 여러분들 저는 장기로 볼 때는 지금이 싸다고 봅니다. 지금 리밸런싱 할 때가 아니라 저는 그냥 꾸준히 모아가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리밸런싱은 더 많이 오른 지금 빅테크 주식들 있잖아요. 그게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굳이 신규 매수는 저는 조금 지양하고 오히려 이렇게 저평가받은 전기차 관련 종목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